네, 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일곱 번째, 정기회로도 벌써 이제 일곱 번째 강의가 되었네요. 네, 제가 조금씩 기초적인 것들을 좀 끊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 수의 개수는 좀 많아지는데, 너무 강의가 길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단위 강의로 좀 끊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렇게 주제는 페이지를 잘 쓰면 문제를 좀 쉽게 다룰 수 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는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4시간의 어떤 기초 강의로 페이저는 이제 복소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이렇게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기를 써서 어떤 연산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안 드신, 6강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6강 강의를 꼭 좀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저랑 이제 계산기 세팅도 같이 여러분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난 시간 거를 들으면 제가 왜 복소수를 쓰면, 왜 페이저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그냥 지난 시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페이저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이 주제 자체가 그래요. 자, 교류의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의 표현은 이렇게 칠판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페이저라는 이야기를 한번 정의를 해보죠. 페이저라는 정의를 한번 먼저 해보죠. 페이저. 자, 페이저는 이런 거죠. 페이저는 자, 우리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교류, 전압 전류는 이런 함수죠. 원래 시간적으로 변하는 양이에요. 시간적으로 변하는 양. 시간적으로 변하는, 즉 함수로 따지면 시간 함수란 이야기죠. 이게 교류가 시간 함수죠. 시간에 따라 그 크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페이저라는 것은 뭐냐면, 요걸 갖다가 뭘로 나타내는 거냐면 크기와, 자, 여기 키워드죠. 크기와 뭘로 나타낸다고요? 이제 위상,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얘의 어떤 수 형태는 뭐냐면 복소수라는 이야기죠. 페이저는 복소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뭐냐면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크기하고 위상으로. 즉, 시간함수를 갖다가 크기와 위상의 함수로 나타나기 위해서 복소수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크기와 위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시간적으로 변하는 양이라는 전압전류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시간이죠. 시간.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크기를 갖다 계속 바꾸는 이런 함수죠. 또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되게 뭐 전압이라고 그러면 이걸 전압전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VT는 이 시간에 대한 함수죠. VT는 어떤 형식으로 쓰게 되냐면 VM 최대값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쓰죠. 이게 뭐 사인 함수는 사인, 코사인 함수 쓰고 싶으면 코사인, 이렇게 정연파죠. 오메가 t,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위상, 이런 식으로 쓰죠. 시간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일반식이에요. 일반식. 또는 뭐 코사인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코사인이냐 사인이냐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시점부터 보기 시작했으면 사인이 되는 거고, 요 시점부터 보기 시작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시점부터 보기 시작했으면 코사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하면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구분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만 봤을 때는 보고자 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 붙어서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 둘 다를 뭐라고 그래? 정연파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인만 정연파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사인이나 코사인은 같은 거죠, 결국은. 자, 얘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크기하고 위상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간 함수를 이렇게 여기 막대기가 있으면, 여기 막대기가 있으면 이 막대기가 회전하는 것처럼, 회전하는 함수로, 즉 이제 여기 이 각이 있는데 각이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가 회전하는 녀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하고 뭘로 표현된대요? 위상으로 표시되는 거. 크기하고 위상으로, 이렇게 크기하고 위상으로, 크기와 위상으로. 그래서 크기하고 위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 평면을 무슨 평면을 사용하면 복소 평면을 사용합니다. 이쪽은 허수축, 여기는 실수축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j,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하고 위상을 표현할 수 있죠. 회전하는 함수죠. 회전하는 것.
회전하는 것. 시간 함수를 회전하는 것을 각이 회전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시간 영역에서 해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 영역에서 시간 함수니까 시간 영역에서 해석한다고, 이것은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페이저는 주파수 영역에서. 즉 이거죠. 각이 회전하는 거죠. 각이 회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써보면은 수학적으로 써보면 이거예요. d 세타요. 시간에다 dt분의 d 세타요. 요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각속도, 이렇게 각이 돌아가는 속도죠. 각속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각속도는 우리 뭐라고 씁니까? 2파이 f. 결국 이건 상수니까 무슨 함수요? 주파수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 시간 영역의 문제를 갖다 주파수 영역으로 끌고 와서 해석하는 게 이제 페이저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페이저는 이 크기와 위상만 데려와서 이제 해석하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이 시간 함수를 가지고 직접 이 시간 함수를 가지고 다루는 것보다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쉽게 해석되냐? 이 복소수 형태는 우리가 계산기만 들더라도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계산 결과를 빨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걸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계산기 복소수 형태로만 나타나지면 이 계산기만 들어도 쉽게 그거를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작도를 통해 가지고, 페이저는 쉽게 크기하고 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벡터 형식으로 작도를 합니다. 작도를 해서 그 크기를 갖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작도를 통해서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나아가다 보면 전압 강화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수식으로 쭉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페이저 값으로 이렇게 그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 값을 갖다가 이제 작도를 통해서 쉽게 어떻게 현상이 뭐 전압이 더 커질 것인지 또 작아질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페이저 도라는 것을 그려서, 이제 페이저 도를 우리가 벡터 도라고도 하죠. 그를 그려서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적으로 표현한 양을 갖다 뭘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크기와 위상인 페이저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유용한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알아보죠. 자, 그래서 이게죠. 이 함수가 결국 이거죠. 이게 시간 함수죠. 시간 함수가 이제 우리가 시간 함수죠. 시간 함수가 이제 무슨 함수로 바뀐다가 주파수. 주파수 시간 영역이 이제 지파수 영역으로 넘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시간 함수로 표현된 걸 우리가 순시치 표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가 최대치가 되고요. 최대치가 되고, 그 다음에 해당 함수가 사인 함수면 사인 함수를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 함수잖아요. 오메가 t, 그 다음 위상을 써주죠. 보통 이거 같은 경우 바라본 시점 여기서부터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여기가 0도가 되겠죠. 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압이든 전류든 자기 자신만 바라봤을 때는 여기 위상은 별로 의미가 없죠. 위상은 어디서부터 봤냐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자기가 혼자만 봤을 때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보는 시점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선행에서 여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시작점은 이 세타가 좀 더 앞에서 출발한 거죠. 좀 더 앞에서 시작된 게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이 위상이라는 것은 언제 중요하냐면 대상이 두 개가 있었을 때가 중요해요. 두 개가 대상이 있었을 때 같이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상대적인 차이인 위상차가 중요한 거지, 자기 절대적인 위상은 중요하지 않다. 왜? 그거는 언제 자기가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언제 보기 시작했냐의 그 관점이기 때문에 그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죠. 여기 빛을 이렇게 쪼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회전함수죠. 이게 막대기를 갖다 이렇게 돌려요. 여기서부터 돌리기 시작해요. 여기는 만약에 이제 세타가 제로일 때부터 보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막대기가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길이가 일정한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를 이렇게 돌려봐요. 이쪽으로 돌려보면 이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을 이렇게 이쪽에서 비추면 그림자가 만약에 여기 있다, 여기 돌다가 여기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 그림자가 여기에 이만큼 길이 되겠죠. 그럼 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돌리면 이 그림자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림자가 이렇게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넘어오면 이렇게 해서 넘어오면 그림자가 또 줄죠. 이렇게.
그래서 쭉 돌리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과 요거를 갖다 왔다 갔다 표현을 갖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회전하는 형태, 각이 회전하는 함수로, 즉 이제 오메가의 함수죠. 오메가는 주파수 함수가 된다겠죠. 이걸로 표현하는 게 이제 페이저예요. 결국 이렇게 맞다는 그 회전 운동으로 표현하면은 길이가 일정한 반지름이죠. 길이가 일정한 놈이 뭐냐면 크기가 일정한 놈이 어떤 그 위상이 변하면서 크기와 위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자, 요런 장점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뭘로 표현했냐면 복소 평면에다가 이용을 했다는 거죠. 페이지는 특별히 이걸 갖다 복소 평면으로 두게 되면 복소 평면만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를 자, 이걸 갖다 복소 평면에다 갖다 두게 되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A, 여기를 B, 그러면 여기가 JB가 되겠죠. 여기는 J축이고 마이너스 J죠. 그러니까 허수축이죠. 허수. 자, 그러면은 요게 크기, 요게 크기가 나오죠. 여기가 크기가 나오죠. 크기를 갖다 형상해서 크기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죠. A의 자승에 B의 자승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위상. 크기하고 위상이다. 이게 위상이죠. 이게 세타. 세타는 어떻게 해요? 탄젠트, 아크탄젠트 A분의 B가 되죠. 요 세타가 이렇게 B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탄젠트 세타가 되죠.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니까, 이거 세타만 보면 세타는 아크탄젠트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소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바로 크기하고 멀리 형태를 갖다 바로 그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크기와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소수 평면을 이용한, 즉 이 페이저는 복소수 형태를 띄고 그 다음에 뭘로 변환해서 쓴다고요? 극좌표 형식으로 변환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페이저는 복소수지만 뭘로 변환해서 쓸 수 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거죠. 페이저는 뭐예요? 크기와 위상을 갖다가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죠. 취하는 그 물리량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갖다 뭘로 표현한다고요? 크기와 위상을 갖는 페이저로 표현하기 위해서 복소수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복소수 형태, 계산기로 계산해주면 기본적으로 그 결과를 복소수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복소수의 결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로 바꿔서 보게 되냐면 이 크기하고 위상을 나타내는 극좌표 형식으로 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실제로 뭐 작도라는 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작도를 좀 편리하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크기하고 위상만 표현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위상으로 따지면 여기가 0도 위치가 되는 거고, 여기가 90도 위치가 되는 거고, 여기가 180도, 270도 위치가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여기가 뭐 크기가 1이고 뭐 한 30도다. 그러면 표현을 시키면 뭐 30도는 뭐 요쯤 되니까 1이고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쉽게. 요렇게요. 이렇게. 자, 만약에 뭐 크기는 그냥 1로 할게. 1이고 뭐 45도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45도 이렇게. 뭐 1이고 뭐 180도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 복소 평면상에서 자연스럽게 크기하고 위상을 갖다가 위상의 위치를 갖다 표현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도를 통한 뭐 이제 그 페이저 해석을 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페이저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주 유용한 거죠. 자, 그래서 요 시간함수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시간함수를 갖다가 이제 뭘로 바꾼다고, 이게 페이저 형식으로 페이저로 값으로 바꾸게 되면 결국 뭐예요? 크기하고 그 다음에 위상 형태로만 써주면 된다. 이제 이렇게 쓰는 방식을 갖다 우리가 극좌표 형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요거 형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복소수 형태로 바꾸는 거죠. 복소수 형태로 바꿔서 보면 이거죠. 여기가 A고 JB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니죠. 여기를 만약 여기 크기가 i고 여기 세타다. 그럼 극좌표 형식은 크기하고 위상만으로 표현을 여기에 0도라고 보면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실수축은 뭐가 돼요? 여기 i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허수축은 뭐가 돼요? 이쪽이 허수축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허수축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j의 i의 크기로만 따지면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뭐 i 사인 세타, i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뭐 오일러 식이든지 뭐니 그러는데 뭐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걸 기억하는 것보다는 페이저는 극좌표 형식 또는 뭘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그 극좌표 형식 또는 복소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기본 기능 복소수인데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유용하게는
그 크기와 위상을 뽑아 쓰는 라고 우리를 결론적으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기하고 위상으로 표현된 극좌표 형식이 우리한테는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다면 항상 복소로 되어 있다면 무조건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서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산기를 들면 복소수면은 이걸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극좌표로 돼 있으면 또 이걸로 바꾸는 건 너무너무 쉽죠. 근데 이제 문자화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돼 있고 i고 세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복소수 형태로 바꾸려면 i에다가 이렇게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이런 거 그냥 몇 번 하면 외워지지 않나요? 이거? 그 다음에 만약에 복소수 형태부터 시작했다. 이거다 그러면 1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크기는 A의 자승이 플러스 B의 자승이고, 그 다음 세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크탄젠트 A분의 B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면 요렇게 가면 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면 요렇게 가면 되고. 근데 다 이게 이제 문자가 아니고 다 수다거나 이거를 갖다 문자로 계산기로 문자를 찍을 수는 없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문자 형태로 우리가 돌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활용하면 되고, 숫자 형태로 돼 있다면 다 계산기로 찍으면 되죠.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숫자로 다 돼 있다면, 이게 다 숫자로 돼 있다면은 수로 표현됐다. 문자가 아닌 수로 표현됐다면 전부 다 그냥 계산기로 활용하면 되지.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미친 짓이죠. 근데 요것 정도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자. 알고는 있자. 알아두자. 문자로 표현될 때는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극좌표에서부터 시작됐다면 복소수 형태로 바꿀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복소수 형태부터 시작했다. 이게 모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내 형태로 바꾸고 싶으면 크기는 요거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알아둘 게 뭐냐면, 순시치 표현을 쓸 때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최대치라겠죠. 이게 최대치라겠죠. 그러니까 여기 i가 RMS니까 RMS 시로값이죠. RMS예요. i는 RMS 시로값인데, 시로값을 갖다 우리가 교류에서는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즐겨 쓰다 보니까 이런 형식 씁니다. 여기에다 몇 배 하면 최대치가 되는 루트 2배 하면 최대치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다 순시치 표현할 때 이 자리가 최대치 값이 들어가야 된다. 최대값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표현할 때는 항상 이 값은 무슨 값으로 쓰도록 약속을 했냐면, 이 값은 무조건 시로값으로 쓰도록 약속을 했어요. 시로값.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로값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전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해서 쓰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바로 순시치가는 뭐냐면 어쩔 수 없죠. 그 표현 자체가 최대치를 쓸 수밖에 없죠. 이게 순간순간 변하는 값의 꼭대기 값을 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즐겨 쓰는 크기인 시로값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위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건 시로값으로 써야 된다. 그것은 좀 주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J라는 연산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J는 J죠. 허수에 쓰이는 이거 허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호로 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연산자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연산자로. 그래서 J 연산자는 허수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데 사용하죠. 허수부를 표현할 때 A 플러스 JB다. 그럼 이거는 허수부란 이야기죠. 여기 실수부란 이야기예요. 그때 이 J 연산자는 어떤 의미로서 사용했으면 좋겠냐.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90도 앞서게 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전기에서는 두 가지 연산자 말하면 돼. A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A라는 연산자는 그럼 뭘까요?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저기를 한다면은 A라는 연산자는 120도를 앞서게 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120도를 앞서게 하는 연산자. 120도를. 자, 삼상 때문에 나왔겠죠. A라는, 우리는 삼상이라는 걸 쓰는데 삼상 평행이 뭐예요? 크기는 똑같고, 크기는 똑같고요. 전압의 크기는 똑같은데 뭐예요? 위상만. 위상만 몇 도씩 틀어져 있는 거예요. 120도씩. 그래서 삼상을 표현할 때 가장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A란 연산자를 써서 표현하면 되겠다. A상에다가 A를 곱하면 120도가 차이가 바로 그냥 A상으로 120도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A상이다. 만약에 A상이 여기 있다. A상이 여기 있다. 만약에 A상 전압이 여기 있다. 그러면 B상은 어떻게 되냐면, B상은 이렇게 여기가 있잖아요. 그죠? B가 여기 있죠. C상은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C상은 뭐가 되냐면 요거보다 120도 앞서 있죠. A상보다 110도 앞서.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A상에다가 뭘 곱해도 돼요? A를 곱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상 위치가, 120도 앞서, 여기 120도 더 가는 거죠. 여기다 A를 곱하면 여기가 이제 120도가 앞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상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A가 120도, 240도를 앞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번 더 120도를 더 가면 되죠. A죠. 이 120도 또 120도 더 갔죠. 그러니까 A의 자승이 되죠. 이거는 A의 자승의 A상에서 뭐냐면, 위치에서 보면 120도, 240도 앞선 거죠. A의 자승일 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 한 번 더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A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은 1이 됩니다. A의 세제곱은 1이 돼요. 자, 1이 돼서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J는 이미 복소수잖아요. J는 이미 복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극좌표 90도를 앞서게 하는 연산자니까 1에다가 크기는 1이죠. 위상만 90도 돌아가게 하니까 크기는 변조를 주면 안 되니까 거기다 1만 곱해지는 거죠. 1만 곱해져야 되고 그다음 위상이 몇 도예요?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같은 편이에요. 요게 복소수 형태. 지난 시간에 보면 이게 복소수 형태고 이게 뭐예요? 그거에 대한 극좌표 형식인데 극좌표 형식에서 나타내는 게 요 의미가 이게 들어가 있죠. 90도를 앞서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여기 선상에 있다. 벡터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페이지가 여기서 딱 서 있다고 봅시다. 요 페이지라고 봅시다. 여기 페이지라면 크기는 지금 1이라고 해요. 다 크기가 1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기는 지금 1인 상태고 크기는 1인 상태고 위상은 얼마인 상태요? 0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당연히 이제 페이지로 표시해보면 어떻게 돼요? 표시한 다음에 이거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복소평면이에요. 이 자진 복소평이니까 칠수부 값만 있고 1만 있죠. 그러니까 1 플러스 J의 0인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1인 것이죠. 1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서 있다. 여기 서 있다. 여기 서 있다. 그러면 당연히 1이고 90도죠. 위상 90도 이미 여기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크기는 1이고 위상이 9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극좌표 형식으로 요 페이지를 여기 있다면. 자, 그러면 요 놈을 갖다 극좌표로 표현한다면, 아니, 극좌표 형식을 페이지로 표현한다면, 복소수로 표현한다면,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0이고, 실수분은 0이고, 그 다음에 j2의 1이죠. 1이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냥 j1만 써도 되죠. j1만 써도 돼요. 근데, 요 상황에서 보면, 여기다가 봐보세요. 요 놈만 봐보세요. 요 놈끼리만 보면 1이죠. 여기가 그냥 1인데, 여기에 뭐만 곱해진 거예요? 여기다가 뭐만 곱해진 거예요? 1에다 J만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1에다 J가 곱해졌으니까, 1보다는, 1에 있는 여기보다는 요 벡터가 몇 도 앞서 있다고요? 90도 앞선다. J를 곱해니까, 90도 앞서는 의미구나. 얘보다, 얘는 몇 도 앞선다고요? J만 곱해졌잖아요. 1에 J만 곱해졌으니까, 90도 앞선 페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 이제 이 표현들 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뭐예요? 또 여기에, 이거에, 지금 요 놈에 지금 여기에 90도 더 앞선 거죠. 뭐 J가 더 곱해진 거겠죠. 이거에 90도 앞선 거죠. 그럼 뭐예요? J의 J죠. 그러니까 J가 두 번 곱해진가 뭐예요? J의 자승이 되는 거죠. J잖아요. J에다가 한 번 더 J가 곱해졌다는 건 이것보다 90도 앞선 벡터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J의 제곱은 j2의 자승은 마이너스 1입니다. j 자승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다 돌아가면 또 j가 곱해지면 뭐예요? 또 이것부터 또 j가 곱해지면 90도 더 돌아간다는 얘기. 90도 더 앞서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j가 곱해진 마이너스 1에다 j가 곱하면 마이너스 j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보다 90도 더 빠른 위치, 이 위치로 90도 앞서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이렇게 오게 되면 뭐예요? 또 j가 곱해지는 거죠. 또 90도 앞선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j의 자승은 뭐예요? 1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각각의 개별적인 이상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기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 세타. 크기는 이거고, 세타는 요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요거는 뭘로 표시하면 될까요? 요거는 극좌표형식으로 표시하면 90도를 앞서겠네. 크기는 1이고 그 다음에 120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복소수 형태로 내가 바꿔서 보고 싶어. 그러면 뭐 지난 시간으로 했던 걸로 한번 찍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던가요? 요거 1 찍고요. 1 찍고 지난 시간 거 보세요. 그다음 각도를 찍어야 돼요. 각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각도를 찍을 때는 Shift에 그다음에 요런 빼기 버튼이 있었죠. 그죠? 빼기 버튼이 있었죠. 빼기 버튼을 누르면 위에가 각도 표시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제가 Shift를 안 눌렀네요. 자, 1에 Shift 누르고 각도가 나오고 120은 누르면 나와요. 여기가 120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도 한번 눌러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하고 누르면 마이너스 0.5 플러스 0.87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A란 연산자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요거란 의미를 알고 있으면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면 이렇게 뭐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 이렇게 나온 거 2분의 루트 3 이런 거 외우나요? 외울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이렇게 찍으면 나오죠. 그냥 혹시 모르니까 찍어봅시다. 제가 이거 3 예, 맞네요. 0.87 요런 거 옛날에 외우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죠. 이거 A란 연산자는 뭐냐면 120도를 앞서게 하는 연산자다. 여기 있다면 여기다가 여기가 여기다가 뭐 1이라는 게 있어. 1이라는 벡터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A만 곱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A가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 벡터가 요 벡터로 바뀌는 거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벡터 해석할 때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시간 함수를 갖다가 페이저 표현으로 한번 해보죠. 크기와 위상으로, 크기와 위상의 표현으로. 자, 이거 시간 함수죠. 크기 페이저 표현은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도요.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저는 이 방식을 선호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페이저도를 작동하려면 크기하고 위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방식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저는 주로 쓸 겁니다. 자, 크기는 자, 요게 크기인데 이거는 최대치죠. 최대치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뭐가 오냐면 실효값치가 오니까 이거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루트 2로 나누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5가 크기 해당하는 제가 얻고자 하는 크기고 위상의 위치는 60이죠. 60도. 자, 이걸 갖다가 이제 항상 우리가 페이저도 상에서 이제 나타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270도예요. 그러니까 크기는 5고 크기는 5고 위상은 60도인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걸 갖다 이렇게 바로 써먹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작도로 이걸 표시해서 나중에 이제 연산하고 그럴 때 쓸 거거든요. 요렇게. 자, 요걸 갖다 나는 복소수 형태로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나세요. 이걸 찍으라고 했죠. 5에 Shift에 앵글을 찍은 다음에 60을 찍으면 이게 엔터를 찍으면 그냥 바로 복소수 형태 나와요. 2.5 플러스 4.33i 이렇게 나오죠. 그냥 그죠? 계산기로 그냥 왜냐하면 계산기는 항상 디폴트로 어떤 값을 보여준다고요? 복소수 형태를 보여준다. 거꾸로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뭘 누른다고 했어요? 얘의 결과를 이렇게 복소수 형태를 얘를 누를 때 Shift에 숫자키 2번 숫자키 2번을 누른 다음에 3번을 선택하면 3번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형식이. 3번이 이제 극좌표로 바꾸는 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면 쉽게 이걸 갖다 이제 변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봅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를 빼고 시작해 봅시다. 마이너스를 빼고 하면 위에 거랑 똑같겠죠.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를 빼고 생각하면 크기는 5고 앵글은 얼마예요? 앵글이 얼마예요? 앵글이 60도잖아요. 이상이 60도죠. 근데 이게 곱하기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죠.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곱해졌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건 마이너스 길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 그냥 이렇게 복소수라고 생각해봐요. 복소수. 복소수라고 생각하면 아까 여기 위치에 여기가 1이고, 예, 여기가 1이었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다가 j 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됐어요? 이것보다 j가 더 앞서니까 j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것이, 이 자리가 뭐냐면, 이 마이너스 1자리가 뭐냐면, 이게 극좌표로 나타나면 크기는 1이고, 뭐냐면, 위상이 몇 도예요? 몇 도 돌아가는 위치예요? 180도 돌아가 있는 위치죠. 그죠? 자, 요걸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예, 1에 180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아시겠죠? 크기는 뭐 1이니까 뭐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앵글은 이 곱셈에서는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놈하고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더하면 되니까 얼마가 되죠? 24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렵지 않죠? 자, 마이너스 1은,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만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180도를 여기 더하면 더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되겠다. 뭐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하도 되죠. 이거 뭐 복소수로 찍는 방법은 요 계산기로 이렇게 찍은 다음에, 요대로 찍은 다음에 엔터 쳐버리면 바로 복소수 나오겠죠. 한번 찍어볼까요? 자, 5 플러스 5 앵글을 찍고 120도, 110도가 아니죠. 잘못 찍으면 딜리트 키를 써가면서 쓰면 돼요. 240는 찍으면 되죠. 그냥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33 i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i가 이제 계산기상에서는 j죠. 이거 원래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자, 됐죠? 자, 그러면 복소수가 이제 페이저로 표현하면, 즉 복소수 형태로 표현하면, 복소수나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연산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산을 쉽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도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실제 어떤 문제를 끌고 와서 조금 더 어드밴스한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쳐다볼게요. 자, 이 두 개의 관계를 갖고 다양하게 한번 연산 한번 해볼게요. 자, 전압이 하나는 이런 전압이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순치치 표현이죠. 시간함수죠. 순치치 표현이죠. 요걸 그대로 활용하지만 얘를 갖다 바로 더한다든지 이걸 뺀다든지 곱하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 막 공식 이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막 풀리긴 풀려요. 근데 이제 장단 모드 하다가 보면은 막 이렇게 삼각함수 뭐 공식을 적용했는데 막 이거 뭘 써야 되는데 이제 진짜 수학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수학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산기만 잘 두들기면 되는 거죠. 자, 요걸 갖다 뭘로만 바꾸면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페이저로만 바꾸면. 자, 이걸 페이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놈 페이저로만 바꾸면 저는 극좌표 형식을 선호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10이죠. 시로값으로 표현하라겠죠. 시로값으로. 여기는 루트 2로 나눈 게 10이죠. 그 다음에 앵글이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고, 요거는요. 요거는 10이고 45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더하면 이걸 갖다 더하면 페이지로 바꿔놨으면 이렇게 더하면 돼.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죠? 지난 시간 다 해봤죠? 한 번만 더 찍어볼게요. 10에다가 앵글 마이너스 30, 그 다음 찍고 플러스 10에 앵글을 찍고 그 다음에 45를 누르면 답이 나오죠. 자, 기본빵으로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복소수 형태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15.73 플러스 j의 2.07 j라고 쓰면 나온 대로 쓸게요. 2.07 i 이렇게 됐죠. 자, 앵글 형태로 바꿔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Shift 키에다가 플러스 숫자 2번, 숫자 2번을 누르죠. Shift에다가 숫자 2번을 누르면 극좌표 형식은 3번을 누르라고 해요. 극좌표 형식은 3번을 누르면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되죠. 엔터를 누르면 되죠. 는 하고 쳐보니까 15.87 그 다음에 앵글은 7.5도다.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즉, 자, 여기 보세요. 자, 요거 결과가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계산기로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페이저로 나타내면 작도법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계산기가 없더라도, 계산기가 없을 때는 현장에 갔는데 계산기가 없어. 그러면 작도로 간단하게 뭐냐면 상황을 갖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오토캐드가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오토캐드가 있으면. 근데 뭐 이제 손으로 작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V1은 요거잖아요. 10의 앵글 마이너스 30도잖아요. 그럼 10의 앵글 마이너스 30도 적당히 잡아보는 거죠. V1 이렇게요.
여기가 크기는 여기는 뭐 10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한번 V1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죠? 이렇게 V1이다. 그 다음에 V2는 10이고, 이렇게 길이는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앵글이 45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V2가 되는 거죠. 이게 작도에 의한 뭐냐면, 페이저가 V1 페이지 안에 여기다 그릴 수가 있는 거고, V2 페이지 안에 여기다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페이저가 꼭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요걸로 막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요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꼭 뭐와 같아요? 벡터와 같죠. 벡터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냐면, 페이저도라고 안 부르고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건 페이저도인데, 이걸 그냥 벡터도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도, 벡터 해석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A 벡터가 있고, 이렇게 B 벡터가 있어. A 플러스 B 벡터를 갖다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행사점 배치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합은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페이저도인데 벡터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두 놈을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요 두 개를 더한다. 요 놈을 더한다는 얘기. 그럼 평행삼부증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더하면 이 결과가 더한 결과라는 얘기죠. 더한 결과니까 얼른 볼 때 그냐면 이 길이보다 이 두 개 이 길이보다 니가 더 길어졌잖아. 아, 크기가 좀 더 커지겠구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는 거죠. 물론 자로 재보면 되죠. 그래서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이 길이를 금방 찍어보면 나오잖아요. 그 오토캐드가 페이저도 연습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각도도 이게 다 입력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페이저도 연습할 때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으면 그냥 임의로 한번 그려보면 되는 거죠. 대충 크기 10이고 그러면 당연히 더 길어졌잖아요. 여기 길이보다 더 길어졌잖아요. 아, 이게 길어진 게 이만큼 길어진 거죠. 그 다음에 앵글이 얼마로 바뀐 거요? 요 앵글이 얼마로 바뀐 거예요? 요 앵글이 얼마? 합의 앵글이 얼마? 여기가 7.5도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 안 해봐도, 계산기를 안 찍어봐도 요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실무에서 현장에서 만났는데, A, B 전압 위치를 갖다 합해진 위치를 찍었어. 그랬더니 어떤 값이 더 커졌어. 값이 더 커지고 위상도 이렇게 좀 이런 거 이상으로 나왔어. 왜 그럴까 했더니 페이저도 해석을 해보면 딱 나오죠. 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게 페이저도의 위력이죠. 근데 이걸 갖다 굳이 나는 계산기로 이 값을 갖다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또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기로 이렇게 찍어버리면 되죠.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한 놈을 이렇게 잡고, 자, 그 다음에 빼기 연산도 한번 해보죠. 빼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자, 이걸 계산기로 먼저 한번 찍어보죠. 10 앵글을 찍고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찍을 때는 이렇게 빼기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이렇게 빼기 버튼, 또 타친 연산할 때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더하기, 빼기가 있잖아요. 빼기 버튼을 누르면 돼요. 여기 누를 때. 빼기 30. 그 다음에 곱하기가 아니라 빼기죠. 잘못 눌렀으면 딜리트 버튼 누르면 돼요. 잘못 눌렀으면 딜리트 버튼 누르면 소거가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누르면 시간 가니까 빼기 10의 앵글 45도 이렇게 누르면 나오죠. 그 크기가 나오죠. 나오는데 그 크기가 당연히 복소수로 나오겠죠. 1.59. 제가 몇 번 반복하니까 여러분들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란 뜻이에요. 이 익숙해져야 실수가 없어져요. 그래야 이제 시간이 지나도록 좀 안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나면, 극좌표 형식은 Shift에다가 몇 번 누른다겠죠? 몇 번 버튼이요? 2번 버튼 누른 다음에 몇 번 누르면 돼요? 또 3번을 누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나와. 자, 이걸 작도법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작도법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V1, 이거는 이거잖아요. 이게 V1이고, 이게 30도잖아요. 마이너스 30도죠. 마이너스 30도죠. 그 다음에 이게 45도. 이게 V2죠. 이걸 빼기는 우리가 벡터도에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칠판에서 한번 해볼까요? A 벡터가 여기 있다. A 벡터가 여기 있고, B 벡터가 여기 있다. 더하기는 이렇게 하면 되죠. 벡터에서 더하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평행사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이 결과가 C 벡터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A 빼기 B 벡터. 이건 한번 해봅시다. 이걸 갖다 D 벡터라고 합시다. 빼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A 벡터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를 먼저 그려주면 좋겠네요. 마이너스 B 벡터는 여기가 마이너스 B 벡터죠. 거꾸로 방향이 반대인 거죠. 위상으로 따지면
예, 위상으로 따지면 180도가 느려진 거죠. 우리는 이제 사실은 위상입니다. 방향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자, 그래서 요 놈하고 더하면 되겠죠. 사실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요렇게 되죠. 이게 되죠. 이 결과가. 예, 이런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것과 이게 V1이죠. 마이너스 VB니까 요걸 요렇게 뒤집으면 이게 마이너스 VB죠. 요놈과 요놈하고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하니까 요게 되는 거죠. 이 결과가 되는 거죠. 이 결과가 되니까 당연히 딱 봐도 눈으로 봐도 그죠. 이게 길어졌죠. 이게 그 길어진 결과가 이거란 이야기죠. 10보다 좀 길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상은 이렇게 되죠. 위상은 마이너스 요게 위상이 90도에 가깝구나. 그 정도만 알아도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82.5도더라. 이렇게까지도 작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페이지를 쓰면 상당히 편해지죠. 뭐 모든 연산이든지 작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금방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계산기를 통해서 금방 이렇게 그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곱셈, 나눗셈도 또 너무 편하죠. 저는 이제 극좌표로 나오니까 곱셈, 나눗셈 더 편하죠. 이건 뭐 곱하면 되죠. 100이죠. 그 다음에 곱셈은 이해를 갖다 두 개 안에 있는 각도는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눗셈은 어떻게 돼요? 빼는 거죠. 예, 빼는 거죠. 예,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 나누기 10이니까 1이 되겠고, 빼니까 뭐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75도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플러스 15도가 되겠네요. 이걸 뭐 계산기 이거는 지금 이거는 그냥 암산도 가능하겠지만 계산기 안 눌러도 되겠네요. 계산기 누르면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오겠죠. 이만큼 했는데 이거 그냥 해봤으니까 요거 마무리 차원에서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가 삼상을 표현할 때 삼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V1 아니 A상 전위를 갖다가 VA 이렇게 다 페이지로 놓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크기는 뭐 그냥 뭐 1이라고 봐도 좋고 크기는 1이고 뭐 0도 이걸 갖다 A상이라고 이렇게 놔요. 그러면 당연히 삼상했으면 B상이 어때요? 삼상 평행이라면 B상이 어디에 와요? 몇 도 뒤에 온다고 그랬어요. 몇 도 뒤에요? 이게 시간함수로 나타내면 A상을 이렇게 가면 B상은 당연히 그것으로부터 몇 도 뒤에 들어간다고 했죠. 몇 도 뒤에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120도 뒤에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앞에가 아니라 몇 도 뒤에요. A상보다는 무조건 B상이 뒤에요. 그러니까 뒤에 이게 제가 D니까 이렇게 앞에면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마이너스 120도. 여기가 그냥 B상의 위치죠. VB고 그러니까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VB고 VB의 크기가 있겠죠. 근데 크기는 그냥 1로 보자겠죠. 그냥 1로 보자겠죠. VB는 여기 있을 텐데 VB는 크기는 1이고 위상이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같은 이야기예요. 여기서 요렇게 보면 몇 도예요? 이렇게 보면 1에 240도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계산표 찍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또 C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C상은 여기서부터 B상보다 또 몇 도 또 뒤져서 나와요. C상은 여기서 몇 도 더 뒤져서 나와요. C상은 B상보다 또 120도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20도 뒤지는 게 이렇게 C상의 위치라고. 여기가 C상의 위치죠. 이게 VC는 여기에 오는 거죠. 그럼 여기 크기는 그냥 1이라고 해요. 1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120이니까 이렇게 가면 뭐예요? 마이너스 240 되죠. 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출발해서 바라보면 1에 1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 시간함수를 각각의 시간함수를 갖다가 뭘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페이저도로 표현한 거죠. 페이저도로. 얘는 항상 돌아가는 얘도 이렇게 계속 흘러가듯이 시간에 따라 흘러가듯이 얘도 계속 돌아가는 거 있는 거기 때문에 페이저도는 그릴 때 어느 한 순간을 포착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대적인 위치를 바라보는 거죠. 서로 내가 A상이 막 돌아가다가 A상 전에 막 돌아가다가 막 이렇게 돌아가다가 딱이 멈춘 거죠. 이렇게 A 0도 위치에 있다고 봤을 때 다른 놈들은 어디에 있겠냐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이걸 유지하면서 그 위상각을 유지하면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그 위치를 갖다 A상 위치를 갖다 여기 0도에다 놓고 우리가 기준 잡아서 해석하면 좀 편리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상전압이라면 성간전압을 구하고 싶다. A상이 여기 있고 만약에 B상이 여기라고 봐요. 그러면 요 두 간의 성간전압을 구하고 싶다. Y결선을 잡았을 때 성간전압, 여기가 VA고 여기가 VB다 그러면 성간전압 잡으면 뭐예요? 성간전압은 VA 빼기 VB 요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게 성간전압이죠. 요게 성간전압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성간전압은 저희 아마 전자기학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 아마 요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 성간전압 쓸 때는 이제 VAB다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렇게 그 결과 작도로 해당하는 결과는 요거죠. 요거 결과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요게 이제 VAB다. AB가 이제 전이차다. 성간전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크기랑 상전, 이게 차이가 얼마냐. A상 전압과 B상 전압의 차이가 얼마냐. 그럼 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차이가 얼마라는 것을 계산상으로도 할 수 있죠. 1에 얼마야? 0도에서 빼기 1에 마이너스 110도. 이렇게 빼서 연산할 수도 있죠. 지금 아까 해봤듯이. 이렇게 연산할 수도 있지만 작도법에 의해서도 금방 알 수가 있죠. 딱 보니까 이게 빼기는 각각 크기가 어떻게 돼? 크기가 더 길어질까요? 작아질까요? 크기가 어떻게 돼? 더 길어질까요? 눈으로 봐보세요. 작도법에 대해서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당연히 크기가 더 길잖아요. 이것보다 크기가 길잖아요. 이게 1이라면 이게 얼마 커요? 루트 3. 그래서 3상에서 루트 3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게 성간전압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1의 0도 빼기 어떤 결과예요? 사실은 차이니까 1에 마이너스 110도의 차이겠죠. 이게 이제 A상과 B상의 차이가 나고 있죠. 한번 여기 계산기로 한번 찍어보세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이 작도한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도 한번 찍어보세요. 1, 각도의 0도, 0도 그냥 1은 그냥 1의 0도는 1만 찍어도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1 각도 0도 찍고요. 빼기 1의 앵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마이너스 120도 찍어주세요. 그러면 는 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 플러스 1.5에 플러스 0.87i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복소수 형태로 답을 준다겠죠. 근데 저는 이 크기랑 위상으로 바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뭘로 바꾼다? 시프트에다가 뭘 친다고요? 시프트. 이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시간 이후는 이제 안 찍을 거예요. 시프트에다가 숫자 2번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3번을 한 번 더 눌러주죠. 3번을 읽고 엔터 쳤더니 얼마가 나와요? 1.73의 앵글이 얼마요? 30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 각도가 30도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가 크기가 얼마예요? 1.73이다. 1보다 1.73배 늘어난 거죠. 이게 1.73이 루트 3이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Y결선에서는 상전압보다 성간전압이 루트 3배 더 커지는구나. 그리고 같이 A상을 0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성간전압은 위상도 30도 위치에 서 있게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했죠. 빼기는 아까 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갖다가 플러스로 한다겠죠. 그러니까 요놈 A상 거에다가 빼기 B상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하면 돼. VA 플러스 마이너스 VB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B상을 이렇게 보내면 되죠. B상을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이게 빼기 B상이잖아요. 빼기 VB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이게 요거죠, 결국. 요거가 되는 거죠, 요거가 되는 거예요. 자, 자, 오늘은 순시함수를, 전압전류는 순시함수죠. 이게 시간의 함수죠. 이 전압전류, 지금 말하는 게 교류를 말하는 거야. 직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인데, 그걸 순시치 표현을 써가지고 쓰는 방법을 아는 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직접 연산을 하는 것은 더하고 빼고, 전압기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좀 더 쉽게
그걸 갖다 연산하고 우리가 사용을 하자, 실용적으로 사용하자 해서 만들어낸 게 페이저니까 페이저를 갖다가 굉장히 잘 알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잘 쓰려면 뭣도 잘 쓰면 좋겠다. 이 페이저는 복소수나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걸 계산기로 쉽게 찍는 방법을 알아두면 그냥 페이저가 너무나 그냥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계산기를 쓸지 모르면 이걸 다 또 다시 뭐 복소수를 또 극좌표 형식으로 또 바꿨다가 또 막 이게 손으로 한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다 계산기를 쓴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